어서 은행 오십시오, 달력 하나로 할아버지. 그날 기다리고 300억이 있었습니다. 움직였다. 이쪽으로 앉으셔서 따뜻한 여러분, 차 한잔 혹시 하세요. 은행 달력 아이고, 받아보신 적이 고맙습니다. 있으신가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요즘은 어서 오십시오, 스마트폰에 할아버지. 일정을 기다리고 적지만 있었습니다. 우리 세대에게 은행 달력은 특별했습니다. 벽에 걸어두고 손주 생일 적고 제사 날짜 표시하고 병원 가는 날 동그라미 치고 그 달력 하나로 1년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런 분입니다. 겨울 바람이 유난히 차던 어느 날 낡은 점퍼를 입은 한 노인이 동네 은행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도식. 동네에서는 그냥 조용하고 말수 적은 할아버지로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그가 은행에 온 이유는 대출도 아니고 상담도 아니고 그저 달력 하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외모 때문에, 나이 때문에, 차림새 때문에 무시당한 적. 그렇다면 지금 화면 2번 터치해주세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달력 남는 거 있나요? 카운터에 앉아있던 직원은 잠시 노인을 위아래로 후어봤습니다. 낡은 점퍼, 조금 해진 장갑, 오래된 구두. 그의 눈빛에는 이미 답이 담겨 있었습니다. 달력은 VIP 고객 우선이라서요. 말은 공손했지만 톤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에게 달력은 그저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매년 벽에 걸어두고 손주 생일을 적고 아내의 기일을 표시하고 농사일과 병원 날짜를 적던 한 해의 기억이 담긴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은행을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숨기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 은행에 한 통의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대규모 자산 이전 요청. 금액은 300억 원. 고객명은 한도식. 직원들은 술렁였습니다. 그 달력 받으러 오시던 할아버지 맞아? 설마 그분이? 알고 보니 그는 과거 지역 건설업과 유통업으로 성공한 인물이었고 은퇴 후 조용히 살아가던 숨은 자산가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산 이전 사유로 남긴 한 문장이 모든 사람을 멈추게 했습니다. 사람을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하는 곳에 내 돈을 맡기고 싶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달력 하나로 시작된 300억 원의 이동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돈이 아닙니다. 존중입니다.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첫 장면이 마음에 걸린다면 잠시만 더 들어주세요. 달력 하나가 어떻게 300억을 움직였는지 그 진실을 끝까지 보고 싶어질 겁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선택이 이런 이야기들이 더 오래 남게 합니다. 달력을 받으러 간 날. 그냥 달력 하나 받으러 왔어요. 겨울 바람이 유난히 차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중순. 동네 은행 앞에 한 노인이 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도식. 78살. 키는 작았고 허리는 조금 굽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색이 바랜 회색 점퍼. 20년은 입은 것 같았습니다. 장갑도 해져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보일 정도로. 구두는 밑창이 닳아 있었습니다. 오래 걸어다닌 흔적이었습니다. 그는 은행 문을 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치 처음 오는 꽃처럼. 사실 이 은행에 온 건 2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왜일까요? 가난해 보이는 차림새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늘 불편했습니다. 은행 안은 따뜻했습니다. 난방이 잘 돼 있었습니다. 밖의 추위와 대조적이었습니다. 몇 명의 손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 명품 가방을 든 여성, 깔끔한 차림의 중년 남성. 한도식 할아버지는 카운터로 다가갔습니다. 천천히. 직원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이름표에는 김태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달력 남는 거 있나요? 김태준 직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미묘하게. 낡은 점퍼, 해진 장갑, 다른 구두.
그는 이미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은 중요한 고객이 아니라고. 김태준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달력은 VIP 고객 우선이라서요. 목소리는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톤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기계적이었습니다. 형식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한테 줄 달력은 없어요. 한도식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조금, 아주 조금.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천천히 은행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점퍼 깃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집으로. 그의 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달력 하나 못 받은 게 서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은 게 서러웠습니다. 공감되시나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외모로 판단받고 차림새로 무시당하고. 그렇다면 지금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한도식 할아버지. 작은 단칸방이었습니다. 오래된 연립주택 2층.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혼자 살았습니다. 아내는 5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들은 다 서울에 있었습니다. 가끔 전화는 했지만 자주 오지는 않았습니다. 바쁘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해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방 한쪽 벽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달력이 걸려 있었습니다. 올해 달력. 은행 달력이었습니다. 그 옆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지난 20년간의 달력이 차곡차곡 포간되어 있었습니다. 1995년부터 2025년까지 모두 은행 달력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20년 달력. 펼쳐보았습니다. 빼곡히 적힌 글씨들. 1월 5일 손주 입학식. 3월 12일 아내 제사. 5월 20일 논에 물 떼는 날. 7월 9일 병원 검사. 모든 날짜에 뭔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달력은 할아버지에게 그저 날짜를 보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시간표였습니다. 일기장이었습니다. 인생의 기록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아내가 적었습니다. 아내 글씨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5월 15일 도식이 생일, 9월 23일 결혼기념일. 할아버지는 그 글씨를 쓰다듬었습니다. 눈가가 젖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뒤 달력은 더 특별해졌습니다. 홀로 사는 할아버지에게 달력은 말동무였습니다. 매일 아침 달력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잘 버텨보자. 올해도 건강하게 살아보자. 그래서 매년 새 달력이 필요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새 달력에 새로운 계획을 적었습니다. 손주 생일, 제사 날짜, 병원 가는 날, 친구 만나는 날. 그 모든 것이 달력에 담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은행에서의 일은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이젠 늙고 가난해 보이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구나. 할아버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생각났습니다. 직원의 그 시선. VIP 고객 우선이라서요. 그 말투. 차가운 눈빛. 할아버지는 평생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젊었을 때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나중에는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건설업이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하지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살았습니다. 은퇴한 후에도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옷도 오래 입었습니다. 밥도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큰 집도 필요 없었습니다. 작은 방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자식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좀 더 좋은 데서 사세요. 옷도 새로 사시고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편하다. 돈은 너희가 쓰거라. 자식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무시당하는 날,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는 사람인데,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다시 은행에 갔습니다. 혹시 다른 직원이 있을까 해서, 혹시 달력을 줄까 해서,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직원이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이름표에는 박지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지훈 직원은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일어났습니다. 어제 달력 때문에 오셨죠? 할아버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박지훈이 말했습니다. 어제 김 대리한테 들었어요. 달력 찾으시는 할아버지 계셨다고. 제가 하나 찾아뒀습니다. 박지훈은 뒤쪽 창고로 갔습니다. 잠시 후 달력 한 부를 들고 왔습니다. 정성스럽게 할아버지께 건넸습니다. 많이 남아있진 않지만 할아버지께 하나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눈가가 처졌습니다. 달력을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고맙네. 이 달력이 나한테는 한 해를 버티는 힘이야. 박지훈은 그 말의 무게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느꼈습니다. 이분한테 달력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냥 종이가 아니구나. 박지훈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내년에도 오세요. 제가 미리 챙겨 놓을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네 정말. 그리고 은행을 나섰습니다. 이번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달력을 펼쳤습니다. 2026년 새해 첫 장을 넘겼습니다. 1월. 아직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펜을 꺼냈습니다. 첫 줄에 적었습니다. 1월 1일 새해 첫날 따뜻한 사람을 만남.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올해는 좋은 해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친절이 곧 거대한 반전을 일으킬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은행의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것을. 이 달력으로 한 해를 버텼지. 한도식 할아버지는 새 달력을 벽에 걸었습니다. 정확히 정남향 벽. 햇살이 가장 잘 드는 곳.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보는 자리였습니다. 달력을 걸고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좋아. 올해도 이 달력으로 잘 살아보자. 혼자 말했습니다. 공감되시나요? 여러분도 달력에 일정 적으시나요? 매년 새 달력 받으면 설레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화면 2번 터치해 주세요. 할아버지에게 달력은 단순한 날짜표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 시간의 지도였습니다. 기억의 창고였습니다.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달력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제일 오래된 건 98년 달력이었습니다. 27년 전. 아내가 처음 달력에 뭔가를 적기 시작한 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달력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아내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삐뚤빨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 2월 14일 도식이랑 영화 봄. 4월 5일 손주 돌잔치. 6월 12일 결혼기념일 외식. 할아버지는 그 글씨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오늘 영화 보러 가요. 손주 돌잔치 옷 준비해야 해요. 우리 결혼 기념일인데 어디 갈까요? 할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가 보였습니다. 달력 앞에 서서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치는 모습.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 당신 생일 잊지 마세요. 제가 달력에 크게 표시해뒀어요. 아내는 항상 그랬습니다. 중요한 날은 빨간 펜. 병원 가는 날은 파란 펜. 장 보는 날은 검은 펜. 색깔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야 한눈에 보인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습관을 이어받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에도 같은 색깔 펜을 썼습니다. 아내가 곁에 있는 것처럼. 2015년 달력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아내가 마지막으로 글씨를 적은 달력. 3월까지는 아내 글씨였습니다.
4월부터는 할아버지 글씨였습니다. 3월 27일. 아내가 마지막으로 적은 날. 병원 재검사. 그날 아내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말기였습니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4개월밖에 버티지 못했습니다. 7월 15일.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 달력에 적었습니다. 7월 15일 당신이 떠난 날.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적었습니다. 이제 혼자 살아야 한다.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혼자였습니다. 자식들은 서울에 있었습니다. 장남 도연, 차남 도준, 막내딸 도희. 모두 잘 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대기업 임원이었습니다. 도준은 의사였습니다. 도희는 변호사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는 자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바빴으니까요. 도연은 해외 출장이 잦았습니다. 도준은 병원 일이 많았습니다. 도희는 로펌에서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명절 때나 겨우 얼굴을 봤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할아버지는 이해했습니다. 다들 바쁘니까.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으니까. 자식들은 가끔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밥은 드세요? 건강하세요? 할아버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 괜찮다. 너희 일이나 잘해라. 걱정 마라. 하지만 전화를 끊으면 적막했습니다. 그럴 때 할아버지는 달력을 봤습니다. 다음 달 자식들 생일, 손주들 생일. 그 날짜들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 이날은 도연이 생일이지. 전화해야겠다. 이날은 손주 입학식이지. 용돈 보내줘야겠다. 달력은 할아버지에게 가족과의 연결고리였습니다. 2020년 달력을 꺼냈습니다. 5년 전.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그의 달력에는 빨간 줄이 많았습니다. 2월 15일 약국 마스크 사러 감. 3월 2일 병원 진료 취소. 4월 5일 손주 생일 택배로 보냄. 5월 6일 혼자 집에서 생일. 할아버지는 그 해를 혼자 보냈습니다. 자식들도 오지 못했습니다. 거리두기 때문에. 손주들도 보지 못했습니다. 영상통화로만 봤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의 달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12월 31일 올해도 혼자 버텼다. 내년엔 가족들 볼 수 있겠지. 하지만 2021년도 비슷했습니다. 2022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년을 거의 혼자 보냈습니다. 그 3년 동안 달력만이 할아버지의 친구였습니다. 매일 아침 달력에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보내자. 내일은 병원 가는 날이니 잊지 말자. 모레는 친구 만나는 날이니 기대하자. 달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에게는 들렸습니다. 그래 오늘도 잘 버텨. 힘내. 혼자가 아니야. 2023년 달력. 작년 달력이었습니다. 그 해는 조금 나았습니다. 거리두기가 풀렸습니다. 자식들이 가끔 왔습니다. 명절에도 모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행복했습니다. 그해 달력에는 기쁜 일들이 많았습니다. 2월 3일 도연이네 가족 방문. 5월 5일 어린이날 손주들 왔다. 8월 15일 추석 온 가족 모임. 할아버지는 그날들을 빨간 펜으로 표시했습니다. 행복한 날들. 기억하고 싶은 날들. 하지만 그의 말. 또 혼자가 됐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달력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2024년 달력. 올해 달력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달력을 아직 떼지 않았습니다. 내일까지는 2024년이니까. 달력을 보았습니다. 1년이 빼곡했습니다. 1월 1일 새해 첫날 떡국. 2월 14일 친구 생일. 3월 3일 아내 제사. 4월 5일 손주 입학식. 5월 5일 어버이날 전화 받음. 6월 6일 현충일 묵념. 7월 15일 아내 기일. 8월 15일 추석. 9월 20일 병원 검진. 10월 3일 캣전절. 11월 11일 빼빼로데이 손주가 보내줌.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혼자. 모든 날에 뭔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1년이 거기 있었습니다.
기쁜 날, 슬픈 날, 평범한 날, 특별한 날, 모든 날들. 할아버지는 달력을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올해도 너 덕분에 잘 살았다. 그리고 새 달력을 받습니다. 2025년, 아니 2026년,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해. 할아버지는 빨간 펜을 꺼냈습니다. 1월 1일, 새해 첫날, 뭐라고 적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1월 1일 은행에서 친절한 사람 만남. 박지훈, 그 젊은 직원, 달력을 건네준 사람. 할아버지에게 그는 특별했습니다.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준 사람.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VIP가 아니라 한 명의 어르신으로.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년에도 저 친구한테 달력 받으러 가야겠다. 그리고 인사라도 해야겠다. 고맙다고. 당신 덕분에 기분이 좋았다고. 할아버지는 서랍을 닫았습니다. 27년간의 달력들. 모두 소중한 기록들. 버릴 수 없는 추억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많아졌구나. 언젠가는 이 달력들을 누군가 정리하겠지. 자식들이 정리하겠지. 그때 이 달력들을 보면 뭐라고 할까? 아버지는 이렇게 살았구나. 달력 하나로 1년을 버텼구나. 외롭게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할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외롭지 않았어. 달력이 있었으니까. 추억이 있었으니까. 가족이 있었으니까. 할아버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내일이면 새해입니다. 새 달력의 시작입니다. 또 1년을 살아갈 시간입니다. 할아버지는 달력을 다시 봤습니다. 2026년 1월. 아직 빈칸이 많았습니다. 채워야 할 날들. 살아가야 할 시간들. 할아버지는 다짐했습니다. 올해도 잘 살아보자.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이 달력을 빼곡히 채우자. 좋은 일들로. 기쁜 날들로. 그렇게 할아버지는 새해를 준비했습니다. 달력과 함께. 하지만 할아버지는 몰랐습니다. 이 달력이 곧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도구가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300억 원을 움직이게 할 거라는 것을. 숨겨진 진실. 나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이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 1월 1일. 한도식 할아버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평생 습관이었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깨끗한 옷. 오래됐지만 깔끔하게 다린 옷.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78살. 나이는 숫자일 뿐. 할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가 100만 조회수를 향해 갑니다. 여러분의 한 번 클릭이 기적을 만듭니다. 아침을 간단히 먹었습니다. 밥 한 공기. 김치 몇 조각. 된장찌개.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아내가 그랬으니까. 밥은 정성껏 먹어야 한다고. 혼자라도 제대로 먹어야 한다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깨끗이. 그릇 하나까지. 그리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달력을 봤습니다. 2026년 1월 1일. 오늘 할 일을 생각했습니다. 산책. 장보기. 그리고 은행 가기. 할아버지는 며칠 전부터 생각했습니다. 박지훈 직원한테 인사를 해야겠다고. 달력 고맙다고. 친절해서 고맙다고. 그래서 오늘 은행에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갈 수는 없었습니다. 뭔가 들고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선물. 하지만 뭘 사갈까? 너무 비싼 건 부담스럽고, 너무 싼 건 정성이 없어 보이고. 할아버지는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생각났습니다. 떡. 예전에 아내가 자주 만들던 떡. 인절미. 할아버지는 시장에 갔습니다. 떡집을 찾았습니다. 인절미 한 상자를 샀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해 달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물었습니다. 선물이세요. 네, 고마운 사람한테 드릴 거예요. 주인은 예쁘게 포장해줬습니다. 할아버지는 떡을 들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걸어서 천천히 은행까지는 10분 거리였습니다. 할아버지에게는 20분 걸렸습니다. 천천히 걸었으니까 은행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은 따뜻했습니다. 몇 명의 손님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카운터를 봤습니다. 박지훈 직원이 보였습니다.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기다렸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조용히 10분쯤 지났을까? 박지훈이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일어나서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오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아버지는 일어났습니다.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네도 새해 복 많이 받게. 그리고 떡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자네한테 주려고 가져왔네. 달력 고마웠어. 박지훈은 놀랐습니다. 아니, 이걸 왜요? 당연히 드려야 하는 건데.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자네는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어. 그게 고마웠어. 박지훈은 떡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잘 먹을게요. 할아버지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래, 맛있게 먹게. 그리고 돌아서려는데 박지훈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잠깐만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지점장님께 인사 좀 드릴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지점장? 왜? 박지훈이 설명했습니다. 저희 지점장님이 고령 고객분들한테 관심이 많으세요. 할아버지 같은 분들 더 잘 모시고 싶어 하시거든요.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래, 괜찮네. 박지훈은 할아버지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잠시 기다리세요. 박지훈이 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편안한 의자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화분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느낌의 방이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부드러운 미소.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저는 이 지점 지점장 강민수라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일어나서 악수했습니다. 나는 한도식이라고 하네. 강민수 지점장은 할아버지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은행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지훈 대리한테 들었습니다. 달력 받으러 오셨다고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매년 받아가거든. 강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신경 썼어야 하는데. 할아버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네. 박지훈 군이 잘해줬어. 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 혹시 불편하신 점 없으셨어요? 저희 은행 이용하시면서.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 별로 없었네. 다들 친절하더군. 강민수는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실례지만 저희 은행에 얼마나 오래 거래하셨어요? 할아버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글쎄, 20년은 넘었을 걸세. 아니, 30년 가까이 됐나? 정확히는 모르겠네. 강민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30년이요. 정말 오래 거래해 주셨네요. 할아버지는 웃었습니다. 그래, 이 동네 온 게 30년 전이니까. 그때부터 여기 은행 다녔지. 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할아버지 성함이랑 생년월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시스템에서 한번 찾아보고 싶어서요. 할아버지는 대답했습니다. 한도식, 47년생이야. 강민수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시스템에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한도식, 47년생. 검색.
화면이 로딩됐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할아버지, 혹시 한도식 47년 4월 5일생 맞으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네. 강민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예금 잔액 250억 원, 적금 30억 원, 펀드 20억 원, 총 자산 300억 원. 강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다시 봤습니다. 낡은 점퍼, 오래된 구두, 소박한 차림. 이분이 300억 원의 자산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강민수의 표정을 봤습니다. 왜 그러나? 무슨 문제라도 있나? 강민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아닙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할아버지, 혹시 자산 관리 저희한테 맡기고 계셨던 거 알고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웃었습니다. 당연히 알지. 내 돈인데. 강민수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말할 필요가 있나? 나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이야. 돈이 많다고. 특별 대우 받고 싶지 않았어. 그냥 한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었지. 강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네들 은행, 나한테 VIP 카드도 보내고, 프라이빗 뱅킹도 권유하고, 그랬지. 하지만 난 다 거절했어. 필요 없었거든. 나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어. 돈 있다고 떠들썩하게 살고 싶지 않았어. 강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할아버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자네들은 잘했어. 특히 박지훈 군. 그 친구는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어.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그게 고마웠어. 강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할아버지는 웃었습니다. 뭐가 대단해? 그냥 내 방식대로 산 것뿐이야. 강민수는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왜 저희 은행에 이렇게 오랫동안 거래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창밖을 봤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30년 전, 이 동네에 처음 왔을 때, 이 은행도 작았어. 지금처럼 크지 않았지. 그때 지점장이 나를 잘 대해줬어. 사업 자금 대출도 흔쾌히 해줬고, 어려울 때 도와줬어. 그래서 고마웠지. 그 인연으로 계속 거래한 거야. 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지점장, 혹시 김영호 전 지점장님 아니신가요? 할아버지는 눈이 커졌습니다. 맞아. 김영호. 그 사람 알아. 강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 은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제가 신입 때 많이 배웠어요. 할아버지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이었지.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사업을 키울 수 있었어. 강민수는 감동했습니다. 할아버지, 그 은혜를 아직도 기억하시는군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은혜는 잊으면 안 돼. 평생 기억해야지. 강민수는 할아버지를 다시 봤습니다. 존경심이 더 커졌습니다. 이분은 진짜 어른이구나.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람이 훌륭해서 존경받아야 할 뿐이구나. 할아버지는 일어났습니다. 그럼 나는 이만 가보겠네. 시간 내줘서 고맙네. 강민수도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 저희가 더 잘 모시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을 저었습니다. 특별히 뭘 해줄 필요 없어. 그냥 사람으로 대해주면 돼. 그게 제일 좋아. 강민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박지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상담 잘 마치셨어요. 할아버지는 웃었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이더군. 자네 상사. 박지훈도 웃었습니다. 저희 지점장님 좋으시죠? 할아버지는 은행을 나섰습니다. 밖은 여전히 추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났으니까. 집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좋은 은행을 만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 이 은행에 계속 거래해야겠어. 그렇게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몰랐습니다. 며칠 후 그 은행에서 큰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300억이 움직인 날. 사람을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하는 곳에 내 돈을 맡기고 싶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026년 1월 8일. 은행 본점에 한 통의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VIP 고객 자산 이전 요청. 본점 자산관리팀장이 문서를 받았습니다. 이름은 최현우. 40대 후반.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문서를 열어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고객명 한도식. 이전 금액 300억 원. 최현우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300억. 이건 큰일이야. 그는 즉시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부행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부행장님. 큰일입니다. 부행장 박상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최현우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한도식 고객님이 300억 원을 다른 은행으로 이전하신답니다. 박상철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읽어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한도식 고객이. 왜? 최현우가 말했습니다. 이유를 적으셨습니다. 여기. 박상철은 이유란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을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하는 곳에 내 돈을 맡기고 싶다. 박상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최현우가 말했습니다.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 본인이 직접 지점에 오셨다고 합니다. 달력 받으러. 박상철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달력. 300억 고객이 달력 받으러 왔다고. 그리고 뭔가 불쾌한 일이 있었나? 최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지점에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상철은 즉시 전화했습니다. 해당 지점으로. 강민수 지점장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강 지점장. 나 박상철 부행장이야. 강민수는 긴장했습니다. 네, 부행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박상철이 물었습니다. 한도식 고객. 아나? 강민수는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뵀습니다. 박상철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왜 보고를 안 해? 300억 고객인 걸 알면서. 강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이 조용히 해달라고 하셔서. 박상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고객님이 자산을 이전하신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 강민수는 놀랐습니다. 네, 이전하신다고요. 왜요? 박상철이 말했습니다.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야. 당신 지점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야? 강민수는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 일을 할아버지는 만족해 하셨는데 박지훈 대리한테 떡도 주시고 지점장인 나한테도 좋은 말씀하시고 뭐가 문제였을까? 강민수가 말했습니다. 부행장님, 제가 직접 찾아뵙고 이유를 여쭤보겠습니다. 박상철이 말했습니다. 그래. 빨리 해결해. 300억을 잃으면 안 돼.
강민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박지훈을 불렀습니다. 박 대리. 네, 지점장님. 박지훈이 들어왔습니다. 강민수가 물었습니다. 한도식 할아버지. 기억하지? 박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달력드린 할아버지요. 강민수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산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신대. 박지훈은 놀랐습니다. 네, 왜요? 강민수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직접 찾아뵙고 이유를 여쭤보려고. 주소 아나? 박지훈이 대답했습니다. 내 시스템에 있습니다. 찾아드릴게요. 잠시 후 박지훈이 주소를 가져왔습니다. 강민수는 외투를 입었습니다. 가자. 같이. 박지훈도 따라 나섰습니다. 둘은 차를 타고 할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10분 거리였습니다. 오래된 연립주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한도식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자네들 왜 왔나? 강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찾아뵙게 돼서 죄송합니다. 혹시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들어오게. 좁지만 둘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차를 끓였습니다. 앉게. 둘은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도 앉았습니다. 차를 건넸습니다. 강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본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자산을 이전하신다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강민수가 물었습니다. 혹시 저희가 실수한 게 있습니까? 불편하셨던 점이.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자네들은 잘했어. 특히 박지훈 군. 정말 친절했지. 박지훈이 말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왜 이전하시는 겁니까?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 달력 받으러 갔을 때, 한 직원이 있었어. 김태준인가? 그 사람, 나를 위아래로 후어보더군. 그리고 말했지. 달력은 VIP 고객 우선이라고. 그때 느꼈어. 아, 이 사람은 나를 돈으로 보는구나. 사람으로 안 보는구나. 강민수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지훈도 당황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물론 박지훈 군은 달랐어.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지. 고맙더군. 하지만 생각해봤어. 이 은행이 정말 나를 존중하는 곳인가? 아니면 그냥 내 돈만 보는 곳인가? 그래서 결심했어. 다른 은행으로 옮기기로. 강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직원 교육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을 저었습니다. 자네 잘못이 아니야. 그냥 내 결정일 뿐이야. 박지훈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네. 하지만 이미 결정했어. 강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히 하고 싶네. 박지훈 군, 자네 때문이 아니야. 자네는 정말 잘했어. 오히려 고마워. 박지훈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가보게. 바쁠 텐데. 강민수와 박지훈도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둘은 할아버지 집을 나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민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큰 실수를 했어. 박지훈이 말했습니다. 김태준 대리. 그 사람 때문에
300억을 잃는 거네요. 강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걸 잃었어. 박지훈이 물었습니다. 뭔데요? 강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신뢰. 우리는 고객의 신뢰를 잃었어. 돈보다 더 중요한 걸. 박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둘은 은행으로 돌아왔습니다. 강민수는 김태준을 불렀습니다. 김대리. 네, 지점장님. 김태준이 들어왔습니다. 강민수가 물었습니다. 일주일 전. 한도식 할아버지. 기억하나? 김태준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도식? 누구죠? 강민수가 말했습니다. 달력받으러 오신 할아버지. 김태준은 기억이 났습니다. 아, 그 할아버지요. 강민수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나? 김태준이 대답했습니다. 달력은 VIP 우선이라고 했죠. 왜요? 강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300억 고객이었어. 김태준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네, 300억이요. 강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네 때문에 우리 은행을 떠나셨어. 김태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강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자네는 고객을 돈으로 판단했어. 겉모습으로 판단했어. 그게 얼마나 큰 실수인지 이제 알겠나? 김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민수는 말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고객을 똑같이 대하게. 돈이 많든 적든 옷이 좋든 나쁘든 모두 똑같은 사람이야. 김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민수는 김태준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가? 300억. 그것도 크지만 더 큰 건 한 사람의 신뢰.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가치관. 강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고객을 한도식 할아버지처럼 대하자.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도식 할아버지의 자산은 다른 은행으로 이전됐습니다. 그 은행은 할아버지한테 달력을 준 박지훈 대리가 최근에 이직한 은행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박지훈을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친절한 사람을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은행가 전체에 퍼졌습니다. 달력 하나로 시작된 300억의 이동.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교훈. 달력 하나가 바꾼 것. 300억보다 더 큰 가치. 어서 한도식 오십시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자산 기다리고 이전 있었습니다. 소식은 이쪽으로 은행가에 앉으셔서 빠르게 따뜻한 차 퍼졌습니다. 한잔 하세요. 아이고, 300억 원.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거액이었습니다. 해주시다니. 어서 오십시오, 할아버지. 하지만 더 기다리고 놀라운 건 있었습니다. 이유였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셔서 따뜻한 달력 차 하나. 한잔 하세요. 그리고 한 직원의 태도.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각 해주시다니. 은행의 어서 임원들은 오십시오, 긴급 할아버지. 회의를 열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쪽으로 은행은 앉으셔서 괜찮은가? 따뜻한 차 한잔 하세요. 우리도 고객을 아이고, 제대로 대하고 고맙습니다. 있는가?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돈으로 어서 사람을 오십시오, 판단하고 할아버지. 있지는 않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감되시나요? 여러분도 은행에서, 병원에서, 관공서에서 무시당한 경험 있으신가요? 지금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가 세상을 바꿉니다. 한도식 할아버지. 그는 조용히 새 은행으로 갔습니다. 박지훈이 이직한 은행. 작은 지역 은행이었습니다. 대형 은행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박지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자네 덕분에 여기까지 왔네. 박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저를 믿고 따라와 주셔서. 할아버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자네를 따라온 게 아니야.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곳을 따라온 거지. 박지훈은 그 말에 무게를 느꼈습니다. 할아버지를 VIP실로 안내했습니다. 편안한 소파가 있었습니다.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앉았습니다. 초쿠먼. 이 정도면 충분해.
박지훈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특별 대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니까요.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그냥 평범한 노인일 뿐이지. 그렇게 대해주면 돼. 박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자산 이전 서류 300억 원. 숫자는 컸지만 할아버지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돈은 그저 숫자일 뿐. 중요한 건 어떻게 대접받느냐, 어떻게 존중받느냐, 그것이었습니다. 서류 처리가 끝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일어났습니다. 그럼 나는 가볼게. 박지훈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 달에 새 달력 나오면 제일 먼저 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웃었습니다. 고맙네. 기다리고 있을게. 할아버지는 은행을 나섰습니다. 밖은 여전히 추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좋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면서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결국 사람이구나. 돈이 아니라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떻게 대접받느냐, 그게 중요하구나. 집에 도착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봤습니다. 2026년 1월. 이미 여러 날짜에 뭔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1월 1일 은행에서 친절한 사람 만남. 1월 8일 새 은행으로 이전. 1월 9일 마음이 편안함. 할아버지는 펜을 꺼냈습니다. 오늘 날짜에 적었습니다. 1월 10일 좋은 선택을 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한편 예전 은행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강민수 지점장은 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모두 모였습니다. 강민수가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우리가 큰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강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 우리는 300억 원 고객을 잃었습니다. 직원들이 술렁였습니다. 강민수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고객을 돈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김태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민수가 말했습니다. 그 고객은 한도식 할아버지셨습니다. 평범해 보이셨죠? 낡은 옷을 입으셨고 소박하게 사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30년 동안 우리 은행을 믿어주셨습니다. 300억 원을 우리한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력 하나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은 숙연해졌습니다. 강민수가 계속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은행은 바뀝니다. 모든 고객을 똑같이 대우합니다. VIP든 아니든, 돈이 많든 적든, 옷이 좋든 나쁘든, 모두 똑같은 사람입니다. 모두 존중받아야 합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도식 할아버지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달력 하나가 300억보다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이것을 잊지 맙시다. 직원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김태주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깊이 반성했습니다. 나는 큰 실수를 했구나.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구나. 그날 이후 김태주는 변했습니다. 모든 고객에게 똑같이 친절했습니다. 노인이 오면 더 정성껏 대했습니다. 달력을 찾으면 제일 좋은 걸 드렸습니다. 그는 배웠습니다. 한도식 할아버지로부터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다는 것을. 한 달이 지났습니다. 2월이 됐습니다. 한도식 할아버지는 매일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산책하고
장 보고, 친구 만나고, 손주한테 전화하고, 그리고 달력에 하루하루를 적었습니다. 2월 3일 친구 만남 즐거웠다. 2월 5일 손주 생일 용돈 보냄. 2월 7일 건강검진 이상 없음. 2월 10일 따뜻한 날씨.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박지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다음 주에 저희 은행에서 고객 감사 행사를 합니다. 오실 수 있으세요? 할아버지는 대답했습니다. 행사, 나 같은 사람도 가도 되나? 박지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할아버지 같은 분, 꼭 오셔야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볼게. 다음 주. 할아버지는 행사장에 갔습니다.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입고 갔습니다. 단정하지만 소박한 옷. 행사장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장 입은 사람들, 명품 옷 입은 사람들. 할아버지는 조금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박지훈이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오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할아버지를 특별석으로 안내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나는 그냥 일반석에 앉아도 돼. 박지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우리 은행이 가장 소중한 고객이세요. 할아버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은행장이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있어 우리 은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감사드릴 분이 계십니다. 한도식 고객님, 나와주시겠습니까? 할아버지는 놀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은행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은행을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은행장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건넸습니다. 작은 상자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달력이 들어 있었습니다. 특별 제작한 달력.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도식 고객님께 감사를 담아. 할아버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행장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우리한테 사람의 가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할아버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달력을 벽에 걸었습니다. 새 달력. 감사의 마음이 담긴 달력. 할아버지는 그 달력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그저 평범한 노인일 뿐이야. 하지만 누군가는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는구나. 그게 고맙구나. 며칠 후 예전 은행 강민수 지점장이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찾아뵙게 돼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차를 내왔습니다. 들어오게. 강민수는 들어왔습니다.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할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보게. 강민수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저희 은행을 떠나신 후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직원들 모두 배웠습니다. 고객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사람을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먼. 강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다시 돌아와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지금 행복해. 박지훈 군이 있는 곳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어. 강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께 배운 것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했습니다. 고맙네. 자네 같은 사람이 있어. 은행도 좋아질 거야. 강민수는 돌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달력을 봤습니다. 2월 20일. 오늘 뭐라고 적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2월 20일 사람은 변할 수 있다.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3월이 됐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달력에 하루하루를 적으며 손주 생일을 기억하고 친구 만나는 날을 표시하고 병원 가는 날을 체크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나이가 많고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나는 한 사람으로 존중받을 자격이 있구나. 그리고 그 깨달음이 할아버지의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봄날 할아버지는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달력을 생각했습니다. 집에 걸린 달력. 27년간 모아온 달력들. 그 달력들이 자신의 인생이었습니다. 기쁜 날, 슬픈 날, 평범한 날, 특별한 날, 모든 날들이 거기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달력. 2026년. 아직 많은 날이 남아 있었습니다. 채워야 할 날들, 살아가야 할 시간들. 할아버지는 다짐했습니다. 이 달력을 좋은 일들로 채우자. 행복한 날들로 채우자. 그렇게 할아버지는 남은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달력과 함께, 사람들의 존중과 함께,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존중과 함께. 여러분, 혹시 주변에 어르신 계신가요? 오늘 전화 한 통 하세요. 안부 한마디 전하세요. 존중한다고 말하세요. 늦기 전에. 혹시 여러분이 시니어이신가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돈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댓글에 존중합니다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게,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게.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달력 하나에도 사람의 마음이 담길 수 있습니다.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존중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달력 하나, 300억 원. 하지만 진짜 가치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100만 조회수 함께 만들어갑니다. 댓글에 존중합니다 남겨주세요.